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서초 교사 김차명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가올 2022 개정교육과정과 학교 자율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서부터 알아볼게요. 이제는 굉장히 익숙하죠? 이제 2024년에 초등학교 1, 2학년, 2025년에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2026년에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적용이 되고요. 2027년에 중3, 고3 적용이 되면서 이제 천천히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사항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지금 보이는 거는 이제 깊이 있는 학습, 그리고 또 디지털, 소양, 그리고 여러 교과 선택권, 그 다음번에 진로 연계학기, 교육과정 자율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꿰뚫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네, 학생 주도성입니다. 저는 2022 개정교육과정을 설명을 할 때 그냥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해요. 학생 주도성. 그냥 다 까먹어도 하나만 기억하자. 그 주도성을 어떻게 줄 것인가 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큽니다. 다음은 제가 그린 건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발표할 때 제가 막 실시간으로 막 그리면서 설명 자료를 만들었던 건데, 자, 자기 주도성과 변화 대응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역 연계 교육과정 및 학교 교사 교육과정, 그리고 그 자율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동안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있으면 그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현할 건가를 초점을 많이 맞추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각 지역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이제 학교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학교 자율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동안은 여러 과목과 교과가 있으면서 국가에서 정해주거나 아니면 굉장히 거민정도사로 이제 구현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육 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과가 필요해, 혹은 이런 과목이 필요해 라고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학기별로 운영하는 시간이 학교 자율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조금 쉽게 하시려면 옛날 혹시 CA 아시나요? CA. 네, CA처럼 뭔가 새로운 교과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 반의 특성을 맞춰서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학교가 자율시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학교 자율시간의 의미 먼저 볼게요. 학교 현장의 특성과 지역을 연계하고요. 또 학생의 선택권을 통해서 주도성을 줍니다. 뭔가 선택권을 준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주도성과 연관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방송이라는 걸 보면,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평일 저녁 9시에는 제가 볼 수 있는 방송은 뉴스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내가 보고 싶은 장소에서, 내가 보고 싶은 콘텐츠를, 내가 보고 싶은 기기를 선택하여 봅니다. 그런 것들 자체가 주도성을 어떻게 주느냐, 그 선택이란 단어는 주도성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가 선택해서 교과를 개설할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서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이 학교 자율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과정 차원에서 학교 차원의 운영 시간을 더욱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 고시에 따르면 지금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교과 군별 창의적 체험 활동에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고요. 학교는 지역과 연계하거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교 자율시간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학교에 이제 교과나 이제 과목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고시를 통해가지고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학교 자율시간 편성 운영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형이에요. 두 번째는 집중형이고요. 세 번째는 이 둘을 혼합한 혼합형입니다. 지속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요일 4, 5교시 때 그냥 꾸준하게 몇 시간 동안 한다. 그렇게 보는 게 지속형이고요. 집중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7월의 둘째 주에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우리가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지속형과 집중형이고요. 이 둘을 적절히 섞은 혼합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학교의 특성이나 아이들 특성에 맞춰가지고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고 있는 이제 여러 학교 중에 일부는 지속형을 하는 학교도 있고 혼합형을 하는 학교도 있어요.
둘의 결과가 좀 다르고 준비하는 과정도 다르니까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맞춰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수학부는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학년, 4학년에 있어가지고 내년 초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뭐 총 수업 시수가 이제 순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본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거는 그게 안 돼요. 자율시간이 해가지고 뭔가 교과나 과목을 개설을 했는데 뭐 1학기의 절반, 2학기의 절반 이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우리 보통 교과서만 하더라도 1학기 교과서, 2학기 교과서가 보통 이렇게 따로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학교 자율시간도 그거랑 마찬가지로 뭐 1학기 때 하려면 1학기 때 끝내고 2학기 때 하려면 2학기에만 해야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율시간 과목명을 설정한 거를 한번 볼게요. 뭐 초3 마을 한 바퀴 이렇게 돼 있다면 앞에 초등학교, 그 다음에 학년을 넣고요. 과목명을 넣습니다. 요거는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괄호 넣기를 하거나 띄어쓰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를 만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초등학교 4학년 인공지능 이해하기. 참고로 이런 성취 기준도 학교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성취 기준을 보면 뭐 사과 인공 01-101. 인공지능의 개념과 뭐 특성을 이해하고 필요성을 인식한다. 뭐 데이터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고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렇게 해서 성취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항상 성취 기준은 국가교육과정에서 주는 거를 분석해서 뭐 이제 재구성하거나 하는 게 익숙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시를 하나 또 볼게요. 지금 중학교 예시인데요. 1학년, 2학년, 3학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1학기에 학교 자율시간은 없고요. 이제 1학년 2학기에 우리 마을 가다. 그 다음번에 2학년 1학기에 민주시민과 토론. 3학년 1학기에 그 뭐 진로 진학, 고교 탐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기별로 운영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최소 한 번 이상은 학교 자율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처음 시도한 거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나 이제 고민거리도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특성에 맞는 그리고 또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